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중학교 국어 1학년 과정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성인문해 교과서 국어 1권을 펴시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단원 영화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학습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6단원 매체 이해 이 단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체 이해는 첫 번째 문자 매체 이해, 다양한 문자 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전문서, 백과사전, 신문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문자 정보의 활용.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자, 이 문자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내문, 공고문, 공지문, 홍보문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난 시간 광고 만들기. 광고문을 쓰는 것 방법을 알고 창의적인 광고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학습 목표였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았던 광고들, 광고 중에서 I am Korean, 나는 한국인이다.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만 더 뜨거워져야 한다. 그래서 코리아, 한국보다 더 자랑스러운 코리안, 한국인, 코리안, 한국인이 코리아 브랜드 당신이 만듭니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광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촌철살인이라는 한자 사자성어를 공부했습니다. 촌철살인이란 한치의 세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이 코리안, 한국보다 더 자랑스러운 한국인, 코리아 브랜드 당신이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광고문, 이런 광고 문구는 감동을 주는 어떤 간단한 말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촌철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뜨거워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 다양한 문화 속에 사는 다문화, 외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진 6장으로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자. 한국인, 코리언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자. 라는 홍보문, 광고문을 보고 학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매체에 대한 이해, 학습, 단원 6단원이 종료가 되었고요. 오늘은 7단원, 영화의 이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158쪽입니다. 158쪽에 보면 영화의 이해, 내 마음의 풍금, 마라톤 이렇게 있고요. 내 마음의 풍금과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을 소개하는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마다 극장과 영화에 대한 추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화는 우리에게 친숙한 장르입니다. 영화는 중요한 예술 장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적인 요소가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 문학과 연극과 미술과 음악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인 요소가 모여 있다고 해서 종합 예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영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연극이 희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화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희곡이 연극에 필요한 무대 장치, 대사,
지문 등을 담고 있는 반면 시나리오는 희곡처럼 대사와 지문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영화 내 마음의 풍금과 마라톤의 시나리오를 학습함으로써 영화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네, 영화와 시나리오 이 두 개는 같이 딸려서 어우러져서 말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영화 하면 시나리오가 따라오고요. 시나리오 하면 영화입니다. 네, 16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 내 마음의 풍금. 학습 목표. 시나리오의 특징을 알고 감상할 수 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먼저 있어야 하는 시나리오의 특징을 알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전활동.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의 줄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에 본 드라마,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 그림 엄마가 뿔났다라는 2008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포스터가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이 영화는 2004년에 개봉한 그 포스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엄마가 뿔났다. 이 드라마는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는 좀 더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날로그라고 얘기하고, 디지털은 최신의 기기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특히 김혜자가 모든 가족을 살피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까지 끝까지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반기를 들고 나 1년만 밖에서 살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저도 그런 드라마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태극기 휘날리며 우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이런 문구가 있네요. 형제의 전쟁 영화였어요. 그 옆에 그 엄마가 뿔났다라는 이 드라마는 그 시대적 배경이 그 당시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태극기 휘날리며 이 영화는 2004년도에 개봉된 영화이지만 시대적 배경은 1950년 6월. 1950년 6월은 너무너무나 비극적인 6.25 전쟁이 일어나는 해이죠. 그 6.25 전쟁에서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다시는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전쟁만은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모든 인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아랫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영화의 상영이나 드라마의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서 촬영에 필요한 대사, 음향 효과, 몸짓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만 읽어도 장면을 상상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각 장면을 상상하여 보며 시나리오를 읽어봅시다. 시나리오는 읽는 도구네요. 시나리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풍금. 극본 이영재, 서병채, 방장호, 재윤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쓴 사람, 극을 쓴 사람이 4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줄거리 읽어보겠습니다. 줄거리. 강원도 산속마을 살리의 늦깎이 초등학생 홍연, 17 소년에서 성숙한 여인에 이르는 문 앞에 선 그녀의 삶에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난다. 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처음으로 살리의 초등학교에 부임한 21살 총각 선생님 수하. 그가 길 위에서 홍연을 아가씨라고 불러 세우며 학교로 가는 길을 묻던 그 순간 홍연은 피할 수 없는 첫사랑의 운명에 빠져든다. 모두가 어린아이로 생각한 자신을 처음 여자로 봐준 사람. 어느새 홍연의 일상은 온통 수아의 얼굴로 가득 찬다. 까지 줄거리였고요. 이제부터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이어 읽겠습니다. S 샵 36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S 샵이라고 읽지 않고 씬 넘버라고 읽습니다. 씬 넘버 36 복도 오후. 씬 넘버에는 영화를 찍는 그 36번째의 장면이란 뜻이고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그 상황은 복도이고 오후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이는 복도 창문 너머 수안의 반교실 풍경. 일과가 끝나고 모두들 빠져나간 텅 빈 실내에 홀로 남아 아이들 숙제 공책을 빨간 색연필로 일일이 첨삭하며 꼼꼼히 검사하는 수아가 보인다. 복도 창문께에 붙어서 교실 안을 빠끔히 들여다보고 선 시선의 주인공은 홍연이다. 예, 대사 없는 그 풍경만 이렇게 홍연과 수아를 찍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그게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풍경 포스터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참 좋다. 홍연이와 수아의 모습입니다. 씬 넘버 37 교실 안 오후.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친 모습으로 머리를 북북 긁는 수아. 맞춤법이 엉망인 숙제들. 우지직 소리에 수하 물을 잔뜩 먹어 아래로 축 처진 천장 밑으로 양동이를 받치고 막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려는데 천장의 또 다른 곳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한다. 수하 무겁게 몸을 일으켜 비가 새는 천장 밑으로 다가간다. 물 떨어지는 곳에 양동이를 받치고 돌아서다 천장 또 다른 몇 곳에서 빗물이 새는 것을 발견한다. 비가 새는 천장을 쳐다보던 수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갑자기 교실 문을 연다. 씬 넘버 38 복도 오후. 홍연이 놀라며 창문에서 떨어져 재빨리 돌아선다. 수아 가로 열고 소리 가로 닫고 너 단이 아니냐? 홍연 가로 열고 낯을 붉히며 돌아서서 꾸벅 인사하고는 가로 닫고 선생님 수아 홍연 전홍단이가 아니라 홍연인데요. 윤홍연 수아 미안 선생님이 아직 이름을 다 못 익혀서 네 여기까지 그 대사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내 머릿속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거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병헌이 큰 가방을 들고 있고요. 전도연이 홍연이는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거의 처음 장면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병헌이 시골로 이제 시골 학교로 부임이 돼서 가는 길을 홍연에게 묻습니다. 근데 홍연이를 부를 때 아가씨 이렇게 불러요. 그 모습에 그때 홍연이는 가슴이 쿵쾅쿵쾅. 그래서 첫눈에 이 수아 선생님한테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모습은 홍연이가 동생 막내를 업고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을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홍연 괜찮아요 선생님.
전 다 이해해요. 수아, 근데 여태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거냐? 홍연, 저 도시락을 놓고 가서요. 수아, 어허, 그래, 얼른 찾아보거라. 예, 요게 어떤 대사냐면, 어, 홍연이는 수아 선생님을 짝사랑합니다. 근데 이 수아 선생님은 그 학교에 같이 부임해온 연상의 여자 선생님을 짝사랑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질투도 하고 다 알면서 지켜보는 홍연이가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전 다 이해해요. 이 말이 짝사랑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짝사랑하기에 선생님을 몰래 지켜보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집에 안 가고 뭐 하냐 그랬더니 도시락을 놓고 와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럼 얼른 가서 찾아보거라. 이 순간 들어갈 때 그 놓고 갔다는 도시락이 그 허리 뒤춤에서 딸랑딸랑 그 숟가락과 젓가락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선생님에게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들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아가 돌아서자 홍연 어쩔 수 없이 도시락 찾는 척 교실로 들어서려고 한다. 홍연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둘러맨 책보 속 빈 도시락에서 수저가 맞부딪히며 내는 달그닥거리는 소리. 의아한 얼굴로 수아가 돌아보자 놀라 얼른 멈춰서는 홍연. 얼굴이 빨개진다. 홍연 엉겁결에 허리 굽혀 인사하고 불이 나게 달아나는데 빈 도시락의 수저가 맞부딪히며 내는 따다다다다다다 요란스런 따발총 소리가 빈 교실에 크게 울려 퍼진다. 예,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그 내 마음의 풍금 무료로 볼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143분, 2시간 13분짜리 영화인데요. 한번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서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다시 이 시나리오를 읽어본다면 더 잘 이해가 되고 이제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상상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영화를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 164쪽 학습 활동 해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1. 주인공 홍연은 갓 부임한 총각 선생님 수아를 좋아하는 시골 학교 여학생입니다. 내 마음의 풍금에서 홍연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사나 지문을 찾아봅시다. 홍연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사나 지문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38. 38번째의 신에서 나타납니다. 송연이 놀라며 창문에서 떨어져 재빨리 돌아선다. 수아, 너 홍단이 아니냐? 홍연, 선생님, 지금 제가 대사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아, 가로 열고, 소리, 가로 닫고. 요것은 지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시하는 지시하는 글, 지문이라고 합니다. 홍연, 낯을 붉히며 돌아서서 꾸벅 인사하고는 요게 지문이죠. 선생님, 여기 성격이 활달한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천천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첫 번째 학습활동 첫 번째 문제의 대사는 말줄임표죠. 선생님, 요게 대사이고요. 지문은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시하는 글, 그 문장, 이건 뭐였냐면 괄호 안에 있는 낯을 붉히며 돌아서서 꾸벅 인사하고는 이렇게 설명하는 글, 요거를 지문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써 넣으시고요. 두 번째, 홍연처럼 짝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전에 짝사랑했던 경험을 나누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친한 분과 통화를 하거나 또 만나신다면 예전에 좋아했던 짝사랑의 경험을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 자신이 배우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배역을 나누어 본문을 읽어봅시다. 혹시 누구와 함께 계시다면 수아하고 홍연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내가 연기하듯이 그 지문에 통해서 그 행동을 습득하시고 대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배우처럼 연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4. 다음은 시나리오의 주요 용어입니다. 위에 그래서 다음의 용어가 활용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시나리오의 주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씬 넘버, 장면 번호라고 했습니다. 씬 넘버, 장면 번호. 다음 E는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펙트, 알파벳 E, 이펙트를 줄여서 알파벳 E, 대문자 E로 표기합니다. 효과음,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새소리라든가 드르륵 물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펙트, E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M, 효과음, 이건 음악, 배경음악이라고 합니다. M, 우리 영화 볼 때 음악을 뺄 수가 없죠. 아름다운 음악, 막 그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음악, 이런 음악의 기법들을 활용하는데 이때 이걸 M이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NAR, 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해설,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대사.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 거기서 나오는 걸 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I, 그 다음 F.I 가로 열고 FADEIN 가로 닫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feed in이라고 읽습니다. FADE, feed, 이거는 밝아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고요. 이는 안으로, 안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feed in 앞자만 따서 F.I라고 표기하고요. 이 경우에는 화면이 차차 밝아짐, 그러니까 새로운 화면이 생길 때 요거를 F.I 이렇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O 가로 열고 FADEOUT 가로 닫고 feed out, out은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면이 차차 어두워지면서 그러니까 장면이 이제 끝났을 때, 마지막 장면이라든가 사라질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씬 넘버, 이펙트, 뮤직, 나레이션, FI, FO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165쪽 보시겠습니다. 쉬어가기, 드라마 명대사. 드라마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의 명대사를 생각하여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네모 안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1년만 쉬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억울해요. 김수연 작가, 엄마가 뿔났다 대사 중. 자식과 남편을 위해 평생을 다 바친 어머니가 어느 날 자식에게 파업을 선언한다. 이때 당당하게 요구한 1년의 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드라마 속 어머니는 명대사를 남기고 휴가를 떠났다. 다음에 똥, 덩, 리. 홍진아, 홍자람 작가, 베토벤 바이러스 대사 중. 주인공 강마애는 오직 실력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면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독설가이다. 이 독설가가 뒤늦게 음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를 준 독설은 바로 똥덩어리였다. 네, 요거는 이제 음악을 잘하지 못하지만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거기에 주의자가 강마애였습니다. 근데 이 강마애가 최고로 연주를 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연주를 못한다고 똥덩어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고 이러지만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이제 훌륭한 연주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표현을 독설이라고 하죠. 촌철살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인데요. 독설이라는 말은 독이 된다. 독독자의 설은 혀설이에요. 혀에 독이 꽂히는 말이죠. 촌철살인도 칼처럼 날카로운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비슷한 말인데요. 이 독설, 똥덩어리 이런 거가 명대사였다. 영화를 보고 나면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가슴에 확 닿는 그런 대사들이 늘 존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나리오의 특징을 읽고 감상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내 마음의 풍금을 143분짜리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가능하면 꼭 보시면서 홍현이와 수아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시대의 풍경을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